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건설업 체감 경기지수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4월은 수주 및 공사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성수기란 평가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73포인트대에 머물며 최근 10년간 평균값인 79.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 등 여파에 지방 중견 및 중소건설사의 경영이 악화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CJ제일제당이 김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원초 가격이 1년 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것인데요.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가격이 오르는 제품은 김뿐만이 아니죠. 프랜차이즈 업계 가격 인상 행렬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당분간 가격 인상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일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 당장 가격을 올리지는 않고 있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라면 등 K푸드 열풍이 이어지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식품업계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달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관련주들의 실적이 정말 기대치만큼 상승이 나타날지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다 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최충성입니다. 네, 물론 애플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지수 자체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월요일까지 짧은 좀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시장이긴 했습니다만 개별 장세 좀 지속적으로 이어주면서 나쁘진 않았다. 다만 이제 오후장에 조금 시원하게 좀 끌어올려주고 꼬리를 달고 좀 마무리가 됐으면 진짜 편안한 휴일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서 또 대외적인 그런 변수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월요일까지 푹 쉬시다가 화요일에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의 매도세도 좀 크게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만큼 이 시장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 지금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단 시장 오늘 다소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들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국내 증시만 좀 쉬어가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 지금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 선물도 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오늘 장중에도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지금 유럽 증시나 미 증시도 오늘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미 증시가 단기적인 이평선,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을 굉장히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아쉬운 시장이었지만 21선을 좀 지지한다는 건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다, 수급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좀 깨져 있습니다. 어제 사실 다우 증시를 좀 보신다면은 일단 반등 딱 여기 돌파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구간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고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좀 양호한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근데 지수 전반으로 볼 때는 글로벌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뭔가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이끌어갈 그런 모멘텀 자체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연도 아시겠지만 뭐 미국도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런 변수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뭐 이스라엘 또 관련해서 또 이슈도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좀 다 이겨내야 되는, 하나하나씩 좀 풀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시원하게 빵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다만 기존하고 조금 지금 시장이 다른 거는, 물론 답답하긴 해요. 국내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게 그래도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작년에 매매를 당연히 여러분들 시청자분님들도 하셨겠지만 작년에 어떤 게 갔죠? 그냥 2차원지만 주구장창 갔습니다. 그냥 에코프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들고 있으면 그냥 수익이 나는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소외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근데 어떤가요? 지금 시장은 달라요. 박스권으로 옆으로 뉘어가면서 AI도 움직였다가 로봇도 움직였다가 전기 전선 전력 설비도 움직였다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다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시장이 지루한 건 뭐 어쩔 수 없고, 다만 이제 개별 종목들 막 소외가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또 소외가 되신다면은 포트를 이제 교체를 하시고,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도 좀 소외되시면 안 된다.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빨리빨리 잘 움직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장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 수급에 좀 중점을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그날 잘 들어왔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근데 외국인 수급이 봤을 때 잘 움직이지 않는데, 선물 자꾸 집어 던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라면 시장이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 을 하시면서 일단 밥값이나 이런 것들 좀 버는 전략으로 잘 견뎌내신다면, 잘 보내신다면 충분히 이제 큰 승산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건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21선을 지지해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들어봤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개별주들의 흐름을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성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 같은 시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DS 네. 48,000원에 20%요.
포스코 DX 48,000원에 2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오늘장 종가를 보니까 44,0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포스코 네, DX. 이탈을 많이 했거든. 5만 원이 넘었는 거를 물타기 했어요. 아, 매수 단가를 좀 낮춰 놓으셨군요. 네, 네. 48,000원 이렇게 맞춰 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48,000원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7.5% 증가를 했어요. 네.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 기업적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뭐 철강이나 이런 요즘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네. 철강이나 그런 비철금속 관련된 것들도 가격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인데 지금 좀 쉬어가는 거는 기존에 사실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6,300원부터 지금 79,000원까지 갔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저는 제가 이 주식 하면서 네. 처음으로 막 이렇게 누구 지인이 사라 그래서 사가지고 네. 아무런 앞뒤도 모르고 산.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포스코 DX가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게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는 들어보셨죠? 네네. 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좀 올라가면서 관련해서 같이 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잖아요. 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ICT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본연의 뭐 기업의 가치로만 움직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지금은 이건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수급이 좀 죽어 있는 그런 상황, 지금처럼 좀 쉬어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은 맞다. 지금 4만 원이 지지가 살짝 이탈이 되는 건 괜찮은데요. 이 자리가 깨지면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일단은 예, 예. 지금은 뭐 매수 자리가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네네. 네, 지금 계속 뭐 물타기 하신다 그랬는데 계속 네. 사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제 돌아서 빨간 거 뜨는 거는 보실 수 있잖아요, 캔들. 예예. 네, 예. 빨갛게 빵 떠서 장대양 뭐 평소에 나오던 봉보다 한 2배 이상 크다. 앞선 이런 빨간 봉보다 2배 이상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는 그 자리가 오면은 거기에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어쨌든 한번 반등이 이 자리에서 나와준다면 45,000원 정도까지는 살짝은 올려줄 수 있어요. 예. 근데 워낙 지금 좀 많이 올라왔고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뭔가 주가가 쭉쭉쭉쭉 가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그런 매물을 소화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짧게 대응하시고 일단은 45,000원 그다음에 매수하신 48,000원 정도 강하게 붙어준다면 그 자리까지가 굉장히 좀 그 자리까지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은 상관없이 기다리면 그 가능할까요? 뭐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종목 내일은 휴일이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고 다음 주 정도에 또 나올 수 있고 충분히 한 번쯤 양봉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좀 시기적으로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구간 초입에 있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지금 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 화장품 근데 처음은 네. 54,000원인가 주고 샀던 거거든요. 54,000원. 네네.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물타기.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예. 네,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만약에 시청자분님께서 지금 만약에 이거 10% 손실을 봤어요. 최종적으로 나올 때 보니까 마이너스 10%가 손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딴 걸로 수익 10% 내면은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아, 네, 예. 살짝 이제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게 올라갈까 말까 기다리는 것보다 가는 종목을 사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뭐 비중 자체가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별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보시다가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잘 네. 그거 했고요. 네. 예,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라고도 들어봤죠.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들어봤고요. 우선 45,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 관리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DI DI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300원인데 500원 되는데 19,300원이네. 네, 19,300원. 혹시 시청자님, 네, 네. TV 볼륨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DI를 19,3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예, 비중은 또 어떻게 15%입니다. 되실까요? 15%. 자, HBM 관련한 종목인데요. 오늘 종가는 19,750원이거든요. 이제는 좀 네. 끌고 가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종목. 당근 너무 네. 손해 많이 봐가지고 네, 매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좋다 해가지고 네. 들어갔는데 혹시 시청자분님 네. 장중에 차트를 보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세요? 아니 저는 집에서 이것만 봅니다. 그러시면은 뭐 상관없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네. 단기적으로 뭐 변곡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 자체는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거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뭐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감당도 없이 그러니까요. 내린다 이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거의 좀 월요일에 그 매도할까요? 아니요, 바로 파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예. 지금 뭐 직장 다니시면은 바로 파는 게 안 되시잖아요. 예. 뭐 어떤 일이 생겼을 집에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파는 게 안 되시니까 그렇게 예, 말씀드리려고 휴대폰만 보고 했는데 들어앉으십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시니까 사실 예. 상관없는 것 같고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19,000원 정도를 지지해 주면은 좀 끌어가시고 일단 장대 양봉은 무조건적으로 좀 나와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네. 거래량이 좀 동반된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쉬어갈 수 있어요. 물론 기업 자체는 좋아요. 갈 수 있는데 주가 자체는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 5배 정도 올라왔어요. 네, 네. 예. 갔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쉰다고 해봤자 지금 한 이제 10거래일 정도? 조금 안 되게 쉬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좀 가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구간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그 자리에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22,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비중 좀 덜어내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일단은 지금은 모든 좀- 걸 손해봐가지고. 지금은 좀 흐름을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DI 상담 들어봤고요. 오늘의 이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전자약이요. 삼천당제약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에 20%요. 6만 원에 20%. 자, 삼천당제약 오늘 종가는 11만 6,600원입니다. 저는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결해 주실까요? 네, 목소리부터 이미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삼천당제약 관련해서 이거 단기로 보시는 거 아니고 좀 끌어가려고 매매하신 거죠? 아, 글쎄 15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매도를 못했어요. 살려고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돌파 나왔다가 살짝 눌려가지고 좀 아쉬우실 것 같긴 한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끌어가자.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터지는 거는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좀 보시면 좋거든요.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끌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상승이 나왔다가 좀 매도를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눌림 목자리가 딱 나왔어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좀 설명드렸던 수렴형 패턴 나온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좀 안 터져서 그렇지 충분히 이게 재상승을 하려고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15만 원 자리에서 너무 아까웠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다시 15만 원 올라오면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다시 눌림에서 잡고 그러니까 이것만 반복해서 가시면은 이 종목은 정말 좋은 기업이고 한 방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끌어가자. 뭐 이 자리에서도 수렴형이 나왔다가 찍고 가고 그냥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막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쭉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5만 원대에서 절반 팔고 또 다시 눌리면 다시 이 자리가 똑같이 또 여기 갔다가 만약에 15만 원 돌파가 나오면 이번에 나오면 한 번 더 세게 갈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그렇기 19만 때문에 원이 뭐니 그래갖고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전고점 자리에서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니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갔다가 이제 한 바퀴 더 돌렸다가 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가긴 갈 건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절반을 좀 비중을 축소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면 상승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그냥 끌어가시면 되고 한 번 더 눌렸을 때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에 다시 사시면 돼요. 눌렸다가 또 다시 이번에 한 15만 원까지 올라가겠어요?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뭔가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아마케 관련해서도 이슈도 있잖아요. 지금 제약바이오들 보시면은 뭐 다 가진 않더라도 한두 개씩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근데 여기서 나와줄 거냐 아니면 학회 관련해서 뭔가 삼천당대학 물론 좋은 기업이고 앞서 움직이긴 했는데 그 학회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어떤 기업이.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주목을 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걔가 주인공이 됐다가 그 다음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만 잘 기다리시면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절반 매도를 하라고요? 네, 그 정도에서 만약에 저번에 15만 원이 너무 아까우시면 네네. 아까우시면 그 정도에서 안 줄이시고 빼고 19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안 빼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잘 끌어가 보세요. 못해도 13만 원까지는 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 갇혀 있으니까. 예? 못해도 지금 자리에서 빵 갈 수 있는 구간은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 일단 끌어가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 13만 원 선 무조건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도 들어봤고요.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끌고 간다면 전에 놓쳤던 15만 원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하셔서 꼭 큰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에코프로 머티.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1만 8천 원. 21만 8천 원에 8,500원이요. 21만 8,500원. 5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 10% 비중. 자,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0만 9,800원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했어요. 자,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 지금 손실이 좀 되시네요. 예. 네, 지금 저 올해 초에 좀 사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고점에서 좀 사셨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대응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이거 매수가까지 오는 걸 기다리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땐 시간 낭비예요. 시간도 좀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나오는 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가 자체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19만 오늘 10만 9,800원에서 좀 마감이 됐는데 일단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 15만 원 정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비중 축소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0만 원이 하단에서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추가 매수를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매수가를 좀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려면 10만 원을 좀 지지받는 선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옆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여기서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횡보해서 지루하게 이렇게 갔다가 몇 개월 동안 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한 번에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만약에 이게 기간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제가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은 조금 내려왔다가 이제 쉬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조금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줄이고 다시 눌렸을 때 사고 이런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반등하면 반등하면은 일단 반등하면 비중을 조금만 줄이자. 줄이고? 부담 안 되실 정도로. 줄이고 다시 또 매수하고 다시 눌리면 사고. 10만 원이 네. 지지되는 선에서예요. 네. 10만 원을 이탈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한 단계 더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려우시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가 뭐 문의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10만 원 선을 지지해 준다라는 가정 하에는요. 반등을 줬을 때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 다시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재진입하고 다시 오를 때 비중을 축소하고 이런 전략을 좀 취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1만 7천 원에 15% 비중인데요. 자, 오늘 장 종가는 76,5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어요. 자, 저희가 추가 매수를 해봐야 될지 손절이 필요할지 궁금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는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반등 나올 때 비중 줄이자. 그러니까 미련 없이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는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흑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이 다소 좀 오버된 부분이 있으나 어느 정도 뭐 걱정할 정도로 있진 않고 유보도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빨간색이 거의 떠 있지 않죠. 그냥 대부분 흑자 기록하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얘가 왜 올라갔냐면 초전도 때문에 움직였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바닥권 때부터 지금 9,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18만 4,8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초전도로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은 또 초전도 모멘텀이 나와줘야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초전도가 이제 강하게 좀 받을 때는 지수 자체가 좀 움직임이 안 좋았을 때 사실 움직였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일단 지금 개별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비중을 좀 줄이자. 1차 9만 원, 2차 10만 원 정도 좀 보시고 일단 지금은 좀 비중 줄이시고 다음을 노리시는 전략이 좋고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단타 대응하셔야지 물렸으니까 물타기 하면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얘는 테마로 그냥 움직인 거예요. 만약에 초전도라는 게 정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매출이 잡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제가 물타서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전도는 지금 뭐 실체하지도 않고 이게 나왔다라고 뭔가 이야기한 것도 없죠. 아직도 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검증하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체가 있는 그런 종목도 뭐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야 최근에 올라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매출이 찍히고 실적이 확인이 되고 뭐 외국인 관광객도 유입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확인이 되죠. 이런 것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실적에 맞춰서 다시 주가가 제자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거는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초전도라는 게 완성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섹터들의 가치는 언제인가? 가치는 얼마인가로 봤을 때 제로다.
실질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거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이 끊기면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다. 어쨌든 지금은 물을 타서 나오시는 전략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줄이시고 다른 거 하자. 지금 이거는 좀 실패를 인정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초전도체 테마 관련해서는 종목들 공략을 하실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9만 원 반등 줄 때 비중 축소해 보시고 또 반등 줄 때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이렇게 종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기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만 5,767원에 비중은 15%인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아니면 매도 시점도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를 받는 모습이죠. 오늘장 종가로는 15만 1,100원인데요. 자, 추가 매수가 가능해 보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인데 뭐 지금 바로 오늘 음봉 떴으니까 잠지 마시고 일단 지금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 자체가 오늘 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주봉상 봤을 때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4만 원부터 지금 16만 원까지 왔다 갔다 계속 이런 흐름들을 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략적으로 내가 추가 매수를 노린다면은 14만 원에서 15만 원 근처,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그냥 매수를 하셨다가 16만 원 정도에서 지금 비중 축소를 하시고 이런 단기적인 대응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다가 16만 원이 돌파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냥 롱 포지션으로 쭉 끌어가시는 거고 그전까지는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성향.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유리기판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요. 분명히 좋은 기업인데 단기적인 내가 뭔가 투자, 뭐 활활 기판 관련주도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려서 사셨다면은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열어두시고 일단 지금은 뭐 나쁘지 않다. 모아가시기 괜찮은 그런 구간이나 대부분의 지금 기판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를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아가시기엔 좋으나 시간적으로 조금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긴 하지만요. 시간적인 부분은 좀 긴 호흡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올릭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6,170원에 10% 비중인데 신약개발 기업이죠. 자, 오늘 종가는 15,4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을 했어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16,170원이면은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16,170원이면은 일단 매수를 뭐 지난주나 뭐 근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하셨거나 일단 지금은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장기평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자리를 한번 잡아볼까 추이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거래량이 뭔가 돌파를 만들어주고 그런 자리는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뭐랄까요 상승 초입부에서 1파동 정도만 좀 노려보자. 일단은 뭐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비중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한번 상승 나올 때는 지금 2만 원까지 갔다가 한번 쉬어줄 거거든요. 일단 이 종목은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만약에 내가 정말 좀 짧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은 18,000원 딱 박스권 상단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방만 딱 필요한 그런 자리이고 대부분의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흐름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거든요. 다 가진 않더라도 지금 돌아가면서 사이클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올릭스도 한 번은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마련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충분히 수익권으로도 전환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탑 머티리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만 원, 비중은 30%이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57,2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하기도 했고요. 30%면 비중이 적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거 매수하신 거는 제가 볼 때 3월 정도 이 자리에서 좀 진입하신 것 같고요. 비중으로 봐서는 단타 대응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 빠져나오신 거죠. 정확히는 안 빠져나오신 겁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보시고 좀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탈은 좀 나왔어요. 그렇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는 오늘 박스권 흐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박스권 차트를 보실 때 제가 여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님들께 좀 팁을 드리면요. 일봉을 일반적으로 좀 많이 키시는데요. 일봉 보시기 전에 항상 좀 주봉을 먼저 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멀리서 보고 이제 길이 이렇게 있구나 하고서는 아 저기가 이제 정상이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따라가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만 보고 바닥만 보고 산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봉을 보면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주봉을 보면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봉 차트예요. 이게 탑 머티리얼의 주봉 차트인데 일반적으로 뭐 이제 한 3개월에서 4개월 주기로 이렇게 한 번씩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거예요. 물론 이 자리는 좀 얕게 올라오긴 하지만 3, 4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대략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럼 이 자리가 지금 손절해야 될 자리인가요? 아니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럼 여기가 다시 9만 원짜리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대략 1개월 반에서 1개월 반 정도 기다리시면은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기다리면은 다시 이제 고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주봉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은 손실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만약에 내가 부담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7만 원 자리에서 좀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하시고 매수하신 구간에서 비중을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사실 비중이 내 스스로가 좀 부담이 된다면 9만 원까지 또 끌어가는 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7만 원짜리 왔을 때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은 다시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 어쨌든 뭐 종목 자체는 너무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끌어가시고 포지션 잡아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고점 부근까지는 오를 여력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보유하시는 게 좀 마음이 졸여진다 싶으면은 7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적은 물량으로 끌고 가보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일진파워요. 일진파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5,000원, 비중 90%요. 네, 15,000원 매수가에 9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가 12,62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좀 비중이 커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비중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물타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물타기란 단어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추가 매수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약점이 뭘까요? 질문을 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외국인 투자자 비해서 개인 투자자의 약점은 돈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자금이 무한정 있으시지 않잖아요. 네. 돈을 우리가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밀리니까 계속 사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자리에서 딱 한 번만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걸 못 고치시겠으면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지금 상황은 좀 벌어졌으니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게 섹터 자체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AI 관련해서 많이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네. AI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이런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건데,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고 많이 좀 쉬어왔다. 지금 주봉상 보시더라도 상승이 22년도에 한번 쫙 올라왔다가 그인 2년을 쉬었어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다만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15,000원이 끝이냐? 사실 이 구간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15,000원까지 한번 가면은 비중을 그냥 좀 시원하게 한번 쫙 덜어내시고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만 남기시고 끌어가시는 전략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의기소침하실 필요도 없고, 이거 진짜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일단 15,000원까지는 한번 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좀 비중이 지금 많아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14,000원 정도는 올 수 있거든요. 저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고. 네, 일단은 뭐 매수가 자체가 너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태인데 다만 이제 비중이 부담이 될 뿐이에요. 그렇죠? 일단 한번 끌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시다가 어려우시면은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조금만 더 매수가 부근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네오쌤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16,500원에 10% 비중이더라고 하는데, 네오쌤은 뭐 대표적인 CXL 테마주이죠. 오늘 종가 보니까 11,14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6,500원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거는 사실 반도체 관련 업황 회복에 대해서 올라왔던 종목인데,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HBM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을 때 사실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하니까 아마 정신이 없으실 테요.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던 그런 시기인데, 뭐 갑자기 뭐 HBM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CXL이 움직이고 테마가 막 형성이 돼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저걸 먼저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건데,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오셈 관련해서 CXL 테마로 묶여 있어요. CXL 테마로 묶여 있는 거는 27년도가 돼야,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있잖아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운영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윈도우,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키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잖아요. 이런 체제들이 다 바뀌어야 새로운 체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보급이 다 바뀌어야 되고, 핸드폰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하지만 여기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꾸역꾸역 그 쓰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016, 019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쓰셨던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변화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CXL이 올라오려면 매출이 찍히려면 27년도 이후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매출이 지금 당장 찍힐 수 있는 건가? 성장성만 보고 가야 되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HBM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걸 개발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릴 거고, 당연히 얘는 후발로 밀릴 수밖에 없고 3년 정도 지금 남아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주가 자체가 계속 우상향으로 갈까요? 아니죠. 갔다가 한번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런 파동들을 좀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수급에 따른 이동, 수급이 끊기면 사실 자르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내가 고점에서 샀든 안 샀든 수급이 꺾이면은 자르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다소 간당간당한 위치에 있어요. 아마 이런 모습을 좀 보이니까 문의를 좀 주신 것 같은데,
1,500원 정도가 좀 지지가 되면은 일단 좀 지켜보시고 1차적으로는 1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5,000원 정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오쌤을 마지막으로 상담을 좀 들어봤고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이런 종목 상담 너무 좋은데 오늘 연결이 안 돼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도 우리 전문가님 출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방송 노리면서 다시 한번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우리 전문가님과 보다 좀 더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뭐 요즘 네. 우리 시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어떤 테마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테마는 간단하죠. 오늘 제가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다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애플이 관련해서 AI 발표를 좀 향후 몇 주 안에 발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딱 시점을 정한 건 아닙니다. 만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랄까요? 애플이 기존에 AI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최초로 지금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더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다음 주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을 해보신다면 오늘 AI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인 그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짝 힌트 드리면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예요. 삼각 수렴형 또 다시 나오고 돈이 복사되는 패턴이죠. 다시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자. 지금 1등은 너무 격차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부대장을 좀 노리시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고 이거는 지금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사이클은 돌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AI가 갔다가 좀 많이 쉬었거든요. 2, 3개월 정도 좀 쉬었다가 살짝 올라가는 구간이라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아마 접근하실 때도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닐 거다. 아마 AI 관련해서 다 보고 계셨을 건데 확실한 시그널, 제가 종목 진단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 접근하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망설이실 필요 없이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아마케가 열립니다. 아마케 관련해서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겠죠. 제가 앞선 방송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암 관련된 그런 표적 치료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의료 AI까지도 좀 접목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물론 이 기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거래량이 딱 한 번만 붙으면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다음 주는 제약바이오랑 AI 관련해서 안 볼 수 없다.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조금 파생해서 살펴보시면은 다음 주는 사실 매매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월요일 또 쉬잖아요. 4일밖에 없기 때문에 섹터 2개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거면 끝. 그리고 이번 주에 관련해서 이제 슈퍼위크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뭐 외국인 관광객 수 이런 것들도 좀 체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살짝 훑어보자. 여기까지. 지금 2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답을 다 드렸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지켜볼 만한 테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런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들 챙겨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장세와 AI 그리고 제약주 테마에 관심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자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포스코 DX는 오른 만큼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죠. 짧게 대응을 해보자 짚어주셨습니다. DI 같은 경우에는 과열 숨구르기 구간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단기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